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도 많은 종목들 움직였지만 시장은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추세를 벗어나는 그 순간 우회전, 그러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이지 않지만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시장도 예측이 가능한 거고, 이러한 흐름들을 미리미리 감지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손잡이를 잡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회전 할 거니까 몸이 쏠릴 수 있으니 이제 길을 조금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좋다,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반등이 좀 나가는 걸 보면서 시가가 딱 뜨는 걸 보면서 에이 문현진 틀렸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혹시나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다면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아침에 뜨는 걸 봐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오후장에 막 밀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좋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들뜨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가시려고 빨리 추가 매수를 한번 하면은 그러니까 매수가가 좀 떨어지게 되고 내 손실률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계좌에 찍혀있는 손실률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국 수익 실현을 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들고 가는 과정에서는 수익일 수도 있고 손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 치우치거나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상황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도 꺾여 있다 보니 양시장 모두 다 떨어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언급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수급을 잘 보진 않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수십 번, 수천 번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자. 외국인들이 한국에 매수 물량이 들어올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투자 안 해요. 미국이라든지 해외에 투자하거나 중국 증시라던가 또 다른 어떤 유럽이라든지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싶지, 사실은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요, 한국은 지금 빚덩이기 때문에 그 빚덩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와 북한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결될지 잘 모르는 그런 리스크, 그리고 미중 무역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포지션을 잡고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중국 부동산이 터지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죠. 더군다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 지금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리스크들, 그러니까 1위 기업이 점점 밀려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또 나아가서는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땅 따먹기라고 하죠. 자영업자가 많다라는 것은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돈을 이렇게 막 풀어야 되는데 자영업자가 많다. 결국 국내에서 그걸 뺏어 먹는,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실 해외에서 돈을 벌어 들어오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건데요. 국내에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너무 많게 되면은 사실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야, 저기는 먹여 살 일이 입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노동 유연성뿐만 아니라 지금 법인세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정치인들의 이야기는 부자 과세, 그리고 기업들의 과세를 점점 늘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저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들어옵니다. 쟤들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은 매수할 이유가 별로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 벌써 33조치,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33조에 대한 물량을 팔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매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완전히 떠납니까? 했을 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는 종목은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사는 종목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도 순매수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면은 매수는 1조 8천억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는 2조 5천억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는 것도 사고 파는 것도 팔고 있지만 전체 비중, 그러니까 큰 종목들을 팔고
저쪽에 있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팔다 보니까 몇 천억, 5천억, 3천억 이렇게 팔게 되고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뭐 2천억, 3천억 사게 되면은 결국 순매도가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저점에 있는 종목을 모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비중을 늘릴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죠. 저점에 있는 종목을 다시 사는 것은 가능한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저점에 있는 종목이었는지 그리고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도 많은 기업들이 급등하고 또 급락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론이 길었던 거예요. 일단 한송 네오텍이 급등되었고요. 세미시스코 이제 2연상 가고 있는데 오늘은 상한가 살짝 풀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힘이 조금 빠졌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에 바로 또 풀려서 급락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 깔끔하게 매도하는 게 좋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아센디오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센디오도 충분히 올라와주고 있고요. 역시 제가 계속 언급해드렸던 것 같아요. 합동 강연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게임 관련주 뭐 위메이드,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액션 스퀘어 등등 게임 관련주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게임 관련주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갔으면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런 입장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거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 국보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올라올 이유가 없던 기업들이 올라왔을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이제 많은 분들을 좀 눈물 흘리게 만들 만한 기업 리파인 신규 상장 이후에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ABL 바이오 그리고 멜파스 이런 기업들 좀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바로 빠져내려가는 모습 M2N 국보 이런 기업들도 이유 없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빠지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한송 네오텍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기업이 뭔가부터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라고 봤을 때 딱히 이야기할 만한 건 없고요. 하고 있는 업종은 나쁘진 않습니다. OLED라든지 2차 전지 분리막 기술 이런 걸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은 잘 나오는가 실적은 점점 줄어들면서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적자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좋은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실적이 먼저 보는 게 좋다. 이제 어쨌든 그런 기업이었고요. 그게 이제는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데 있어가지고는 좋은 기업이 아니니까 분명 뉴스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송 네오텍. 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미국의 SES 차세대 배터리 개발 소식에 급등했다. 한송 네오텍이 급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랑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송 네오텍은 뭐 신화 IT 2차 전지 소재 전문기업 신화 IT를 인수한 바가 있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과 미국에 있는 배터리 기업 SES가 만드는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오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신화 IT랑 SES라는 저 미국 배터리 회사랑 뭐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도 배터리 만드니까 여기도 배터리가 괜찮지 않겠니? 저기서 대단한 성과를 냈으니까 너도 같은 업종이잖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빈이 잘생겼잖아. 근데 문현진 너도 사람이잖아. 원빈도 사람이 되거든. 그러니까 너도 이제 원빈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거 이제 좀 없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홀리면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세력들도 이런 거 아니 근데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올리는데 사는 개인 투자자가 있는 게 저는 참 답답한 거예요. 갑갑하네요. 이런 거는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2,200원에서 2,500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바로 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이라든가 뉴스를 봤을 때 이거는 월요일에 바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추가 상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계셨던 분들은 바로 매도가 맞지 않나 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로 잡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미시스코와 한송 네오텍을 보니까 요 두 가지 종목 빼고는 지금 또 볼만한 게 없어요. 그 말은 시장은 빠져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도 시장이 내려가고 있죠. 오늘 꽤나 많이 빠지고 있는데도 종목이 잘 버티고 있거나 종목이 많이 안 빠지고 있다. 그런 기업들의 눈을 좀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지금 현재
하락 종목이 170개가 상승하고 있고 690개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코스닥도 330대 1038이란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낮다든지 1% 미만이라던가 또는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양봉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한다면 그것 좀 의심해봐야 됩니다. 지수랑 상관없이 움직일 종목, 그러니까 지수 반대로 움직일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과 좀 탐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내려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불가피합니다. 더 내려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죠. 흐름이 또 변했잖아요. 그래서 2800포인트까지 또 내려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저점을 지킨다면은 또 다른 새로운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내려가지 않을 거야, 나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또 뉘앙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2900포인트를 지지하는지 또는 흐름대로 2800까지 내려가게 되는지, 그리고 2800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반대 매매가 나오는지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가야 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많이 두들겨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고, 웬만하면 현금은 제가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하거나 신호를 드리기 전까지는 절대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문현준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